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5월 둘째 주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24%가 긍정평가했고 67%는 부정평가했으며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24%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2년 무렵 지지율 중 가장 낮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28%, 김영삼 전 대통령 37%, 김대중 전 대통령 49%, 노무현 전 대통령 33%, 이명박 전 대통령 44%, 박근혜 전 대통령 33%, 문재인 전 대통령 47%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 조국 혁신당 대표가 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1.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했고 진료지원 간호사 1165명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을 비판하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지난 정부가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준 것인지 부실하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혹독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특검은 기존 수사의 부실 또는 봐주기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기간이 약 2년 1개월이었으며 특수부 동원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김 여사만 예외로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4%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77.6%로 3.0%포인트 하락했고 5대 광역시는 62.5%로 8.4%포인트 내렸습니다. 기타 지역도 58.8%로 3.2%포인트 내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가 나란히 33.9%로 집계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는 21.4%, 분양권 매도 지연은 3.6%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라 전세가도 높은 편이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여 세입자 미확보 요인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의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정부 보안 강화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얼딩스의 지분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사 구성 등을 고려하면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의 자체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일본이 라인야후를 강탈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정부의 대응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여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플러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위치로 인해 플러트라고 명명됐습니다. 영국 워릭대 분양종자학 로렌스 영교수는 뉴스위크에 플러트가 미국의 하나 수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며 플러트 변종이 미국은 물론 국경 밖의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변이가 여름철 감염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영 교수는 해당 바이러스가 이전 변종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더 위험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분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섞이는 것을 피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러트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과 몸살, 두통, 미각 상실 등 기존 오미크론 감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할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